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완화 공약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요, 안전진단 구조안전 비중을 축소했다. 50%에서 30%로 줄였고요. 주거환경 가중치를 15%에서 3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정부 단독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완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부과율을 좀 인하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즉시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제도 관련돼서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가점이 낮은 20대나 30대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행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청약 가점제하고 추첨제 비율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요, 가점제를 통해서 70%를 선발하고 추첨제 30%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요, 기존에 50대 50이었는데 가점제를 80%로 늘리고 추첨제를 20%로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양제도 관련돼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의 합리화를 위해서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제도 중에서요, 두 가지 계약갱식 청구권에 대해서는요,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현행 5%에서 3%에서 10% 내외로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상은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부활은요,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2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등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은요, 사실상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LTV는 70%로 상향 조정한다. 이런 내용하고요. 조금 더 완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정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곧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세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키겠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것 또한 정부 단독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 이 내용은요, 사실상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총선 이후에 다수당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종부세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을 좀 인하시키겠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50%에서 50%로 인하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거나 법인 같은 경우에 300%에서 200%로 다운시키겠다. 이 내용은 사실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세율과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1주택이거나 일반 2주택, 그 다음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구분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호수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뒤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부세 관련돼서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2021년도에 95%를 정하고 2022년도부터는 100%를 정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95% 선에서 동결하겠다고 한 내용은요, 정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위해서 1에서 3%의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행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2주택 이상 가졌을 때 양도소득세율은요.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되겠고 3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라서 어떻습니까? 보면은요. 82.5%까지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유예시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정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 이내 부동산 관련된 공약 사항은요, 소소한 부분은 정부 주도하에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세제와 관련된 개정안, 그것은요, 2년 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의 실효적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2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종부세, 절세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양도세,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그 각계약진을 하고 각자 도생은 여전히 필요한 절세 전략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요. 증여세 절세 전략과 상속세 절세 전략, 이것은요,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실한데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컨설팅을 통해서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된 공약 사항이 즉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